봐. 옛날 어느 마을에 밀러와 그의 아름다운 딸이 살았어요. 밀러는 언제나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곤 했어요. 밀러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결국 왕에게 이르렀어요. 그를 성으로 부른 왕은 밀러를 가르치고 싶었죠. 하지만 밀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전하, 제 하나뿐인 딸은 지프로 금실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 왕은 그를 믿지 않았어요.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일 딸을 데려오너라. 그 말이 사실인지 보여주면 너를 믿겠다. 밀러는 이 사실을 딸에게 말했고 그녀는 무척 화가 났어요. 또 거짓말을 하셨군요. 제가 어떻게 금실을 만들어요? 그녀의 아빠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밀러와 그의 딸은 어쩔 수 없이 왕에게 갔어요. 왕은 딸을 어느 방에 데려갔는데 그곳엔 물레와 그녀가 금으로 짜야 하는 집 바구니가 하나 있었어요. 내일 해가 뜰 때까지 이 집들을 금으로 만들어 놓아라. 그렇게 못하면 너와 네 아버지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왕은 아버지 밀러를 감옥에 가두고 딸이 있는 방 앞에는 2명의 병사를 세워두었어요. 딸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 집과 물레를 번갈아 보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때 갑자기 방 한켠에서 빛이 나타났어요. 빛이 사라지고 나자 작고 못생긴 요정이 나타났죠. 소녀는 너무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여기서 왜 울고 있죠? 왕이 이 집을 금으로 바꾸래요. 근데 전 할 수 없어요. 제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하지만 대신에 당신도 뭔가를 줘야 해요. 소녀는 목걸이를 풀어서 요정에게 주었어요. 목걸이를 받은 요정은 물레 앞에 앉아서 짚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물레를 돌렸더니 정말로 금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 후 그 요정은 짚을 모두 금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리고는 금세 사라져버렸죠. 아침이 되었고 그 왕은 방으로 들어와 금실을 보고는 무척 놀랐어요. 네 아버지가 거짓말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었구나. 소녀는 드디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했어요. 그러나 왕은 더 많은 짚을 가져왔죠. 자유를 원한다면 이 모든 집들을 아침까지 모두 금으로 바꾸어 놓거라. 소녀는 또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 집들을 모두 금으로 바꿔줄게요. 하지만 대신에 나에게도 뭔가를 줘야 해요. 소녀는 소중한 반지를 빼서 그 요정에게 주었어요. 사실은 엄마가 주신 소중한 반지인데 당신에게 줄게요. 그 요정은 반지를 끼고는 짚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물레를 돌렸고 금실이 나왔죠. 아침이 되기 전에 모두 끝났어요. 바구니들은 금으로 가득 찼어요. 방으로 들어온 왕은 무척 행복했죠. 그런데 이번엔 더 많은 짚을 가져왔어요. 내일 아침까지 이 집들을 모두 금으로 바꿔놓으면 나는 너와 내 아빠를 용서하고 그리고 왕비가 되어달라고 청혼하고 싶다. 왕이 방을 떠나자마자 그 키 작은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 요정이 말했어요. 왕과 결혼을 하면 너는 네가 낳은 아이를 주어야만 한다. 그래야 이 모든 집을 금으로 만들 수가 있어. 라고요. 어쩔 수 없이 소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그 요정은 더욱 빠르게 일하기 시작했지요. 계속해서 물레를 돌렸고 금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아침이 되자 왕이 들어왔어요. 그는 그 금들을 보고는 무척 행복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소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소녀는 이제 여왕이 된 거죠. 시간이 흐르고 여왕은 아이를 낳았어요.
하루는 그녀가 잠든 아가 옆에 있는데 그 요정이 나타났어요. 내게 약속한 걸 잊어버린 거야? 아니요, 하지만 제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요정은 여왕을 안타까워하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어요. 만약에 3일 안에 내 이름을 알아내지 않으면 네 아이를 빼앗길 줄 알아라. 그 요정이 사라지자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녀는 병사를 불러 나라에 있는 모든 이름을 적어오라고 명령했어요. 그 병사는 종이 가득히 모든 이름을 적어 아침 전에 여왕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아침이 되자 요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여왕에게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봤죠. 여왕은 그 종이에 적혀진 모든 이름들을 다 읽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씨인가요? 아니, 로버트, 아니, 탐, 에? 피터. 아니, 여왕이 종이에 적혀진 모든 이름들을 다 말하자 요정이 말했어요. 모두 다 아니야. 오늘은 이만 가지. 하지만 내일 다시 올 거야. 그리고는 그는 사라졌어요. 여왕은 병사를 불러 이번엔 이웃나라를 모두 뒤져 이름을 다시 적어오도록 명령했어요. 아침이 되기 전에 병사는 그가 찾아낸 모든 이름을 적은 종이를 여왕에게 주었죠. 해가 뜨자 역시 요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알아냈나? 발타자, 아니, 한스, 아니, 머스타파, 아? 구스타브. 그 많은 이름을 모두 말했지만 그의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날인 내일 다시 돌아오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요정은 다시 사라졌어요. 여왕은 병사를 불러 이번엔 더 먼 나라로 가서 더 많은 이름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해가 뜨고 병사는 여왕에게로 가서 그가 지난밤 본 것을 모두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왕마마, 제가 숲을 걷고 있는데 어떤 작은 집이 보였어요. 바로 그 난쟁이가 장작을 피워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 아기를 갖고 말 테야. 내 이름을 못 찾을 테니 더 이상은 봐주지 않을 거야. 내 이름은 럼플스틸스킨. 여왕은 그들이 한 얘기를 듣고는 무척 기뻤어요. 아침이 되었고 요정이 다시 나타났죠. 그가 요정에게 다시 한번 이름을 물었어요. 여왕은 마치 그의 이름을 모르는 척 다른 이름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머리를 흔들며 계속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왕은 요정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계속 틀린 이름을 말했어요. 드디어 여왕은 마지막 이름을 말했어요. 럼플스틸스킨. 뭐라고?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이럴 순 없어. 마법사가 말해준 게 틀림없어. 마법사! 화가 난 요정이 발을 쿵쿵 구르자 바닥이 갈라지며 발이 점점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는 도망가려고 다시 바닥을 디뎠지만 역시 갈라지며 더욱 아래로 가라앉았죠. 마침내 여왕은 그 욕심꾸러기 요정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정직하게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지요. 여왕이 그동안의 일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자 왕은 그녀를 용서하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에게는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왕국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렇게 왕과 여왕 그리고 그들의 아이는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에 요정들이 사는 어느 먼 곳에 세 명의 요정이 살았어요.
이 요정들은 착한 요정이 되기 위해 그들의 집을 떠나 인간 세상을 여행하기로 했지요. 도울 일이 있을 거야. 가자. 너무 설레요. 드디어 우리가 인간 세상을 구경하게 되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인간을 돕고 또 행복하게 해준다면 우리도 좋은 요정이 되는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낡은 집에 노인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의 작업실에서 구두를 만들어 팔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가끔은 낡은 구두를 고쳐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다시 새 구두를 만들기 위해 새 가죽을 샀지요. 어느 날 새 구두를 위한 가죽을 사갖고 집에 도착했어요. 예전에 샀던 가죽으로는 구두 한 짝밖에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탁자 위에 가죽을 남겨둔 채 문을 닫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아침이 되자 노인은 잠에서 깼어요. 그는 기지개를 하며 침대에 앉았지요. 노인은 어떤 모양의 구두를 만들지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아내가 준비한 맛있는 아침 식사를 했어요. 맛있네. 고마워요, 여보. 이제 일하러 갈게요. 오늘 또 멋진 구두 한 짝을 완성해야 하거든요. 어젯밤에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구두 만들 가죽이 또 있어요? 노인은 무척 놀라워했어요. 왜냐하면 어젯밤 잠들기 전에 아무 신발도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노인은 재빨리 그의 작업실로 향했고 그의 아내도 따라갔어요. 작업실 문을 열고 그가 본 것은 놀랍게도 그가 테이블 위에 남겨뒀던 가죽이 정말 너무 멋진 구두가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노인의 눈은 거의 튀어나올 지경이었어요. 내가 언제 이 구두를 만들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정말 늙었나 보네. 그 구두는 정말 멋져서 손님들께 보이려 재빨리 창가 쪽에 진열했어요. 그러자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구두를 보고 상점으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진열된 이 구두 좀 사려고 왔는데요. 금액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가 여태껏 본 구두 중에서 가장 멋져요. 노인은 무척 기쁜 마음으로 그 신발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구두의 가치 이상으로 비싸게 부르지도 않았고요. 이번엔 구두 한 켤레를 만들 가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죽들을 다시 테이블 위에 두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죠. 하지만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가죽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그는 일어나자마자 작업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테이블 위에 구두 한 켤레가 있지 뭐예요? 노인은 또다시 기뻐했어요. 그 구두를 다시 진열장에 진열했어요. 그날 그는 또 좋은 가격에 그 구두를 팔았답니다. 노인은 다시 나가서 가죽을 사왔어요. 그러면서도 도대체 누가 이 구두를 만드는 걸까 무척 궁금했죠. 그는 다시 탁자 위에 가죽을 올려놓고 그의 방으로 갔어요. 아침이 되자 테이블 위에는 가죽 대신 갖가지 구두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그날 모두 다 팔았죠. 오랫동안 그는 구두를 팔아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는 또 계속해서 신발을 만들 가죽도 샀죠. 하지만 노인은 정말로 누가 어떻게 이 구두들을 만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결국 어느 날 밤 그는 누가 이 구두들을 만드는지 밝혀내기 위해 작업실 안 옷장 뒤에 숨어있기로 했지요. 오늘 밤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되자 창문을 열고 요정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한 요정이 갑자기 화분에 부딪혔고 그 소리를 들은 노인은 숨어있다가 일어났어요. 사람들 깨우지 않게 조심 좀 하라고 했지.
문을 열고 살짝 엿본 노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비빈 후 다시 보니 탁자 위에 새 요정이 있지 뭐예요? 그들은 춤을 추며 동시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가죽을 자르고 또 한 명은 바느질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접착제로 붙이고 있었죠. 요정들은 구두끈을 묶은 후 반짝반짝 광을 냈어요. 그 요정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일했죠. 눈 깜짝할 새 정말 많은 신발들이 완성됐어요. 다 정말 예쁘다. 사람들이 깨기 전에 어서 떠나자. 각이 올 때처럼 그들은 기뻐서 웃기도 하고 춤을 추며 떠났어요. 노인은 숨었던 곳에서 나왔어요.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물론 아내도 그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여진 수많은 구두들을 보고는 남편이 하룻밤 사이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요정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노인의 아내는 요정들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녁이 되자 요정들이 다시 작업실에 들어왔고 탁자 위 음식을 보았어요. 저 음식들 좀 봐. 저게 모두 우릴 위해 차려진 거야? 물론 우릴 위해서지. 그게 아니면 이 시간에 왜 이런 음식들이 있겠어? 이 집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집으로 날아가 보자. 노인과 아내는 일어나서 다시 작업실로 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음식들 대신에 정말 아름다운 수많은 구두들만 있었죠. 그날 이후 요정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인과 아내는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낼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노인은 이 행복이 오랫동안 일한 것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두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는 언제까지나 그 요정들의 은혜를 감사해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